세상 최고의 좋은 차 현대차라도 저는 현대차 안 타요 이제. BMW만 보면은 정말 양치를 부시고 싶어요. 71km에서 46km, 37km로 쭉 떨어지는데 RPM은 왜 다시 올라가는지.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신이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악셀러더를 밟지 않는 상태인데 RPM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소비자가 알아서 조심하라. 내 몸 네가 지켜라.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사고. 과연 이 사고는 급발진 사고일까? 급발진 의심 사고일까? 강릉 급발진 사고 같은 게 특별하게 그 급발진이다 볼 수 있는 거가 두 가지. 일단 우리가 육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흰 연기 났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오일이 연소된 거다. 두 번째, 액체가 떨어진다는 건 정상적인 차에서 액체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두 번 정도 떨어져요. CCTV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급발진이다라고 보는 거죠.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은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 EDR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71km에서 46km, 37km로 쭉 떨어지는데 RPM은 왜 다시 올라가는지. 4,800에서 떨어지는데 올라가요. 이거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았어요. 국과수의 입장은 어떨까? 국과수는 EDR 데이터에만 근거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과수의 결론. 국과수는 일관되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론해서 결론을 다 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과학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국과수가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결론낸 게 아니라 가능성을 토대로 추론해서 운전자가 과실이다라는 가능성으로 결론냈어요. 모닝 차량을 충돌하기 전 변속 레버가 N 상태에서 가속 페달 깊게 밟았고 이후 변속 레버를 D 상태로 전환하면 모닝 차량 추돌할 가능성이 있대요. 이 가능성으로 운전자 과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면 저도 분석하겠어요. 국과수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중립 상태로 주행하다 모닝 차량 충돌 직전 급하게 드라이브로 기어 변속을 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과수의 추론이 실제 사고 상황에서 가능할까? 국과수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국과수는요. 흔적을 남은 거에서 흔적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전자제어 이상은 재현이 불가능하고 흔적이 안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급발진 난 차를 보게 되면 브레이크 정상 작동해요. 다 이후에 보면은. 이상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 정신적으로 치매 환자, 정신병자가 그다음에 똑같이 구현이 돼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EDR이나 이런 거 기록 보는 국과수에서 보는 거는 그냥 참조만 하는 거지 국과수의 자료는 의미가 없다. EDR에 기록된 또 다른 의문점.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5초 동안 풀악셀을 100% 밟았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차면 130km 이상 나와야지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했고 그렇게 법원 감정인도 감정을 했고요. 지난 4월 19일 강릉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급발진 재현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EDR에 기록됐던 시속 116km가 실제 주행 시험에선 기록을 웃도는 130km를 넘겼습니다. 도현이네 가족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감정 비용을 내서 이러한 감정들을 했고 이러한 것들은 다 국과수가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거를 국과수가 결론을 내기 전에 실시했어야 됩니다. 의왕에서 발생한 제네시스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은 빠른 속력으로 내달리다 전복됩니다. 이 차량의 EDR 기록은 어떨까? 역시 충돌 5초 전까지 가속 페달을 99% 밟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모닝 급발진 사고도 둔턱을 5개 넘어가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면 엑셀 페달 어떻게 하고 똑같이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 99% 나왔어요. 말이 되겠어요? 그건 안 맞아요. 거기서 내가 차를 갖고 실험을 해봤어요. 될 수가 없다니까. 90km 달리다 과속 방지턱 튕기면은요. 차가 튕기면 사람 어떻게 돼요? 발이 떨어지죠. 붕 뜨는 거예요, 사람도. 당연히 가속 페달 발이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 0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 놀랍게도 우리가 만난 피해자들의 증언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흰 연기와 굉음. 죽으면 안 돼! 커피 났다! 엄마! 두 번째, 딱딱한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얼마나 많이 밟았는데 여기 오른발이
먹이 져가지고 그게 일주일에서 열흘이 가서 먹이 다 없어졌습니다. 안 밟혀요. 그 안 밟히는 느낌이 와요. 정말 이렇게 딱딱한 어떤 강철을 밟는 기분. 아무리 밟아도 아무것도 안 막혀요. 브레이크를 한번 탁 밟는 순간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왜 안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브레이크 등이 다 안 들었다고 그러는데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데 브레이크 불이 당연히 안 들어죠. 처음부터 이 보조 제동등은 안 들어왔다는 거죠. 정지 신호 시에 양쪽 제동등은 점등이 됐는데 보조 제동등은 미점등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국가수는 잘못된 분석을 했다는 거죠. 이 이유 하나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791건. 이 중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는 0건입니다. 댓글 잘 보지도 않지만 몇 개 이렇게 댓글들 보면 거의 다 왜 급발진은 7, 80대 노인분들, 운전자분들이 운전한 차에서만 나는 건지. 결국은 페달 오조작이 분명히 많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실제로 급발진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요. 전체 급발진 의심 사고의 90% 정도는 운전자 실수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10건 중에 한 건은 진짜라고 보시면 돼요. 2,600만 대 등록대 중에서 하루에 한 건 정도는 급발진 관련 사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사고 5초 전에 99% 가속 페달이 밟혔어요. 그 밟힌 그 범인이 누구냐는 범인을 찾아야 되는 게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보상보다 선행돼야 하는 건 적절한 조치. 피해자들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